그린 지방이 오디오북. 고창 장터골목에 이른 아침 안개가 희뿌옇게 깔려 있었다. 방앗간에서 나는 둔탁한 기계음과 시장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골목을 가득 채웠다. 장작이 타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밤새 내린 비로 젖은 땅바닥은 여전히 축축했다. 순애는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굽혀가며 골목 곳곳에 흩어진 폐지를 주워 담고 있었다. 등에 맨 자루가 어깨를 파고들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서러웠지만 그보다는 아들 민수에게 들킬까봐 더 걱정스러웠다. 어머님!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순애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상자를 놓치며 허둥지둥 뒤돌아보았다.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 헤맸던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어머니 손에 들린 폐지와 등의 자루에 머물렀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엄마! 그게 뭐예요? 왜 이런 걸?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침 일찍 집에 없던 어머니를 찾아 나섰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아니야, 그냥... 순애는 시선을 피하며 허둥댔다. 산책 나온 김에 주워온 거야. 별일 아니야, 아들. 산책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이 새벽에 폐지를 주우며 산책을 한다고요? 순애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자루금을 더 바짝 움켜쥘 뿐이었다. 민수의 손이 허공에서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엄마, 진짜 괜찮은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라도... 괜찮다니까? 순애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아들, 넌 회사나 가라. 늦을라. 민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에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고지서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평소라면 지영이 정리했을 텐데 요즘 들어 이런 일들을 자주 민수가 하게 되었다.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민수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 이름으로 온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찍힌 도장이 선명했다. 독촉장? 엄마 이름으로? 민수는 봉투를 뜯어보았다. 대출 연체에 따른 최종 독촉장이었다. 원금 300만 원에 연체료까지 합쳐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언제 어머니가 대출을 받았다는 건지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 어머니가 평소에 쓰던 통장을 가져와 펼쳐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수많은 출금 내역들 사이사이에 대출 상환, 이자 납부라는 글자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다. 그의 안경이 천천히 코끝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다. 이게 다 엄마 통장에서 대체 왜... 민수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어머니가 아침에 폐지를 줍고 있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여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 지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민수는 독촉장과 통장을 지영에게 보여주었다. 지영아, 이게 도대체 뭐야? 엄마가 언제 대출을 받았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지영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거?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빌린 거예요. 곧 정리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니. 이게 얼마인지 봤어? 400만 원이 넘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 처리하고 있어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영의 태도가 너무 태연해서 민수는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못할 짓 같아서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실에서 지영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영아, 아무래도 이상해. 엄마가 아침에 폐지를 줍고 있었어. 평소 같지 않던데? 지영은 화장품을 바르며 거울을 보고 있다가 차분히 웃었다. 당신 또 엄마가 호들갑 부린 거 그대로 믿은 거야? 작은 걸 크게 보는 건 당신 버릇이잖아. 호들갑이라니, 독촉장까지 온 상황인데? 내가 다 처리했다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지영이 단호히 말했다. 엄마가 고집 세서 그런 거야. 나한테 맡겨두라고 해도 자꾸 나서려고 하시거든. 내가 다 책임지고 있어. 괜히 흔들리지 마. 민수는 망설였다. 아내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할지. 정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언제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지영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민수는 잠시 안심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옆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순애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가정이 깨질까봐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수는 점심시간에 고창시장 근처 쌀가게에 들렀다. 어릴 때부터 알던 가게 주인 박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민수야, 오랜만이네. 어머니는 요즘 어떠시냐? 그냥 평상시와 같아요. 근데 사장님, 혹시 우리 엄마 요즘에 여기 오신 적 있어요? 박 사장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민수를 작업실로 데려갔다. 민수야,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장날에 봤어. 지영 씨가 어머님 손잡고 대출 상담 사무실 들어가는 거 말이야. 뭐라고요? 여기 CCTV에도 찍혔어. 보여줄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사장이 틀어준 영상 속에 지영이 순애의 손목을 거칠게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순애는 뒤를 돌아보며 망설이고 있었지만 지영은 강제로 끌고 가고 있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예요? 일주일 전쯤. 그때 어머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 지영 씨도 뭔가 다급해 보였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영이 자신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거짓말 아니었구나. 민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내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어머니가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지영이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민수는 안방을 뒤져보았다. 뭔가 증거가 더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지영의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서 대출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다. 모두 어머니의 도장이 찍힌 것들이었다. 하지만 서명 필적이 어머니 것이 아니었다. 노트북을 켜보니 숨긴 폴더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재생했다. 시어머니가 또 벌어다 주니까 편하네. 지영의 목소리였다.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것 같았다. 다 지야 짜야지. 통장에 찍히지 않게 현금으로 처리해. 어차피 늙은 것이 뭘 알겠어. 민수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네가 한 짓이었어? 엄마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혀왔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나가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른 파일들도 재생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지영은 순애를 협박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순애가 폐지를 줍는 것도 지영이 시킨 일이었다. 민수는 머리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신은 왜 모르고 있었는지 자책감이 몰려왔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순애집의 이웃들을 불러 모았다.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그리고 평소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었다. 지영도 억지로 데려왔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서류들과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 아내가 어머님께 한 짓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지영의 목소리를 들은 이웃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다.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더욱 분노했다. 이거 다 네 목소리야! 민수가 격렬하게 외쳤다. CCTV도 있어. 통장도 있어. 왜 엄마를 이렇게까지? 지영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비웃듯 말했다. 네 엄마가 원래 그런 여자야. 돈 욕심 많은 거 몰랐어? 난 그냥 옆에서 맞춰준 것 뿐이야. 그만해라. 순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발 그만.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늙어서 뭘 해먹겠다고 돈을 모으고 있어?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할 텐데 내가 대신 써준 거야. 이웃들이 분노에 차서 일어섰다. 저게 사람이냐? 어머니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민수는 머리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지영은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지만 더 이상 부정할 길이 없었다. 이웃들의 분노한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 일이 벌써 소문이 났나 보다. 저 사람 그 사건 아들이래. 아내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다면서. SNS에 올라온 거 봤어? 녹음 파일까지.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직속 상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회사도 곤란해. 거래처에서도 문제 삼고 있어. 당분간 출근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아. 과장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알지만 회사 이미지 때문에 미안해.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땀이 흐르고 호흡이 무거워졌다. 가정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이를 위기에 처했다. 한편 지영은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사기와 협박, 노인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혼자서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마을에서도 지영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다. 어떤 이는 돌을 던지기도 했고 어떤 이는 침을 뱉기도 했다. 지영은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 없게 되었다. 며칠 후 해질녘 순애와 민수는 고창 들녘을 함께 걷고 있었다. 붉은 노을빛이 논두렁에 비치고 멀리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엄마, 내가 못 지켜서 미안해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질게요. 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됐다 아들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어머가 그 고생을 혼자서 폐지까지 죽게 하고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저 멀리 경찰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지영이 구속되어 이송되는 모양이었다. 차창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지영의 모습이 잠깐 보였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민수는 다시 직장을 구해야 했고 어머니의 빚도 정리해야 했다.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둘이 함께였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순애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그래도 내 아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들판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멀리서 개구리들의 합창이 들려오고 저녁바람이 볼을 스쳐 지나갔다. 오래간만에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지영의 재판은 몇 달 후에 열렸다.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기와 협박, 노인학대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이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지영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민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만큼은 되었다. 순애의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모자가 함께 힘을 합치니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날 이후로 순애는 다시 폐지를 줍지 않았다. 대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았다. 민수는 퇴근 후와 주말마다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순애가 말했다. 아들아, 그래도 다행이야. 뭐가요, 엄마?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혼자서 끙끙 앓고만 있었는데.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 알았다. 이제는 그럴게. 창밖으로 고창의 밤 풍경이 보였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밤이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년이 흘렀다. 지영은 출소했지만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다. 민수도 그것이 서로에게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순애는 여전히 건강했고 민수는 작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어머니를 모셨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다. 어느 날 봄날, 모자는 고창 벚꽃 축제에 함께 갔다. 만개한 벚꽃 아래를 걸으며 순애가 말했다. 아들아, 행복하다. 저도요, 엄마. 그들의 앞에는 분홍빛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비록 상처는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있기에 충분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들 모자에게는 평온한 날들이 이어질 것 같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